오늘 아침 발을 바닥에 내딛는 순간 뒤꿈치가 살짝 욱신거리고 종아리는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욕실까지 몇 걸음 걷는 것조차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싶어질 만큼 힘겹게 느껴졌죠. 저는 그 기분을 잘 압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아픈 다리랑 그냥 같이 살아야 하나 봐요. 또 어떤 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셨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안 아픈 데가 어딨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의 걸음걸이에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방법입니다. 90세인 분도 하셨고 76세인 분도 하셨고 83세인 분도 해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두 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혜진입니다. 올해 68살이고 모란시장 근처 해민 한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말은 아끼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고통을 참아내는 분들을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이 따뜻해야 심장이 건강하다. 발이 차가우면 병이 온다. 발은 단지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기혈의 중심이자 노년이 남성의 제2의 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쯤 농담처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발 아픈 건 어쩔 수 없죠. 나이 들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봐왔거든요. 75, 80,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남한산성 언덕을 아침마다 걸으시는 모습을요.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똑바로 내딛는 그 발걸음들. 그분들이 젊어서 그럴까요? 선천적으로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주 단순한 비밀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매일 단 5분, 두 발을 돌보는 것. 잘 들으셨죠? 5분입니다. 값비싼 약도, 헬스장도, 물리치료사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정성스런 손 한 쌍, 그리고 내 몸을 아껴주는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발은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해민한 의원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발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오다가 결국 더는 걷지 못하게 되어 처음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하루 10km를 걷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단지 물 한 잔 따르러 일어나려 해도 식탁을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생 발을 손질하거나 돌보는 걸 머리카락이나 피부처럼 관리해야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뿐입니다. 발은 단지 걷기 위한 게 아닙니다. 노년의 모든 변화 앞에서도 당신을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중심입니다. 무릎이 약해질 때, 신장이 피로해질 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당신을 바라볼 때에도 당신이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건 바로 이 발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직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아침에 발을 바닥에 디딜 때 감각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돌보지 않았던 그곳, 바로 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발이 차가우면 심장이 두근거릴까요? 왜 발이 무거우면 온몸이 늘어지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될까요? 발이 차가우면 심장도 불안해지고 발이 붓는다면 몸이 지치며 발이 저리면 머리가 흐릿하고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오장육부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발은 공룡계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된 곳으로 뇌와 심장, 간, 신장, 위장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바닥 아래 존재하는 각 반사구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은 관제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방치하는 순간 이 모든 시스템이 침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 안 담가도 별 차이 없던데요. 그냥 씻고 자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그분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뒤꿈치는 갈라지고 심지어 5월임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용천혈, 신장과 연결된 지점을 눌렀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 소리치셨어요. 찌릿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발이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간 귀 기울이지 않으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 1층에 위치한 펌프 심장과 피를 위로 뇌에 밀어 올리고 다시 아래 다리로 내려보내는 구조를요. 그런데 만약 다리 쪽 순환이 막히면 피가 정체되고 더 썩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머리는 멍해지고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그냥 계속 피곤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피가 발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거나 가지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은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뒤꿈치가 바닥을 눌렀다가 떨어지는 순간마다 피는 다시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발이 약하고 근육이 굳어 있고 반사구가 막혀 있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피는 정체되고 당신은 점점 발이 무겁고 발이 차고 외출이 귀찮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한 가지, 발이 건강하면 기혈이 원활합니다. 기혈이 원활하면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욕구가 유지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걱정이나 잡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밤에 발이 차가워서 그런 것입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고 상태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자꾸 깨고 꿈꾸고 뒤척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며 부부 사이의 친밀감까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 발은 그냥 걷는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발은 당신이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기반입니다. 나가고 싶은 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자유,
아내 손을 잡고 시장에 다녀오는 능력, 손자 손녀와 안개 낀 호숫가를 걸으며 웃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발에서 시작됩니다. 발이 약해지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부터 시작합시다. 발이 완전히 저리고 나서야 약을 찾지 마시고, 지팡이를 짚고 나서야 족욕을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하루 5분만 당신의 발에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몸이 분명히 그 노력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분을 언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발바닥 지압, 그리고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고요. 사랑하는 당신께 제2의 심장인 발에게 드리는 5분의 선물. 우리 조금 전 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기계나 도구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당신의 두 손, 그리고 약간의 정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단계. 족욕. 아래는 따뜻하게, 위는 편안하게. 준비물. 발목이 잠길 정도의 작은 대야, 손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 38셀 40도, 굵은 소금 한 줌 또는 생강 슬라이스 몇 조각,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매일 밤 자기 전 15-20분 하면 됩니다. 방법. 편하게 앉아 발을 물에 담그세요. 눈을 살짝 감고 물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스며드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몇 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숨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거예요. 그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효과는 말초혈관 확장, 저림, 쥐 완화, 숙면 유도, 혈압 안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입니다. 2단계. 발바닥 마사지, 오장육부와 대화하는 시간.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발바닥 중심, 뒤꿈치, 엄지발가락 아래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줍니다. 한쪽 발당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혈자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을 아프다 느껴지는 부분부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 부위가 지금 가장 지쳐있는 부분입니다. 발바닥 중심 용천호은 간과 신장에, 발 바깥쪽은 소화기계와 척추에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정성 들이면 당신의 몸속 장기들도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효과는 혈액순환 촉진, 기혈 정체 해소, 소화배뇨 개선, 신장 기능 보조, 특히 고령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3단계. 물기 제거, 보습, 보호. 족욕과 마사지 후엔 꼭 해야 할 마무리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코코넛 오일, 바세린, 발 전용 보습 크림을 소량펴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부드러운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실내가 차가운 집에서는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혹시 허리가 불편해서 발을 숙이기 어려우시다면 집게, 막대기나 발 마사지 도구를 활용하거나 부부 중 한 분이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이요,
이 간단한 발 돌봄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가까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고요. 효과는 무좀, 발가락 사이 염증 예방, 각질 뒤꿈치 갈라짐 방지, 밤중 낙상 사고 예방입니다.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안 만들기 팁. 관리라는 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요일별로 루틴을 정해보세요. 월수금, 족욕, 플롯은 발바닥 마사지, 화, 목 파미토, 물기 닦기, 플래즈, 오일 바르기, 플래진, 실내용 슬리퍼 착용. 일요일, 30분 특별 관리. 음악을 틀어놓고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발을 돌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TV 뉴스 볼 때는 발바닥 지압, 저녁에 차 한잔 마실 땐 족욕, 자기 전엔 물기 닦고 오일 바르고 슬리퍼 신고 화장실 다녀오기. 기억하세요. 어르신,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발에 써주는 5분은 당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하루를 추가하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망설이신다면 박도연 어르신 76세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지팡이에 의존했던 분이 단 3가지 단순한 습관만으로 몇 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게 된 이야기. 기억에 남는 그날 아침. 저는 아직도 박도연 어르신이 처음 해민 한 의원에 오신 날을 잊지 못합니다. 가을 아침. 바람이 서늘했고 마당엔 낙엽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오셨고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들어오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으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전혜진 선생,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다리는 아침만 되면 뒤꿈치부터 종아리까지 쑤시고 저려요. 화장실 가려면 벽을 짚어야 하고 몸을 숙일 때마다 넘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아픈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갈라진 발, 굳은 뒤꿈치, 두꺼워진 발톱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모습. 아마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드렸죠. 박 어르신, 제가 기적을 약속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단 5분이라도 발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하신다면 2달 뒤엔 어르신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2달 후 박도연 어르신이 다시 해민한 의원에 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손자랑 공원 3바퀴를 돌았는데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족욕하고 발을 쓰다듬고 있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발에서 까맣던 거 사라졌네. 완전 달라졌어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아내도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내 손을 자주 잡고 걷자고 하세요?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졌죠. 어르신, 우리는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 맞이하는 아침,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 남은 삶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 그 출발점이 바로 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만 그리진 않겠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령이 발 관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주의 1. 너무 뜨거운 물로 족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뜨거울수록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는 38셀시도, 즉 1000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하지 정맥류가 악화될 수 있고 당뇨 환자는 화상의 감각이 둔해져 물집이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82세 어르신 한 분은 끓는 물을 식히지 않고 바로 사용하셨다가 발바닥에 2도 화상을 입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주의 2. 관절염이나 정맥류 부위는 세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발 마사지는 무조건 세게 해야 시원하다. 이 생각 위험합니다. 발가락 관절염이 있거나 부종감염증이 있거나 푸른 실핏줄처럼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은 그 부위를 직접 누르지 말고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깊게 누르지 마시고 손끝으로 가볍게 어루만지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못하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주의 3. 족욕이나 목욕 후 발을 반드시 완전히 말리세요.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슬리퍼 신어요. 이 습관, 노령이 발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기 남은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고 무좀, 발가락 염증,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발을 씻거나 족욕 후엔 꼭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고 그 위에 보습제나 오일을 발라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발을 씻고 대충 닦은 후 축축한 채로 슬리퍼를 신거나 그대로 침대에 오릅니다. 그 결과는 발가락 사이 무좀, 발바닥 피부염, 가려움증이 오래도록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발에 감염이 생기면 작은 상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은 완전히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습을 하세요.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나서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슬리퍼를 신는 겁니다. 주의 4. 실내용 슬리퍼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지금 매일 신고 계신 실내 슬리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밑창이 미끄럽거나 안창이 얇고 딱딱하거나 끈이 뻣뻣한 고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오래 걷기 불편하고 무심코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슬리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고무 밑창, 적당한 쿠션감, 미끄럼 방지 기능, 앞코가 넉넉한 둥근 형태 나무 슬리퍼, 딱딱한 플라스틱,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걷는 것은 피해주세요. 주의 복,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족욕이나 발 마사지를 한 뒤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손발에 힘이 풀리거나 가려움, 붉은 반점이 발 전체로 퍼질 경우 즉시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발 관리는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10분이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5분이 딱 맞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나무에 물 주듯 조용히, 정성껏,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이상철 어르신, 93세. 처음 배웠을 때 발이 너무 약해져서 대문 앞 현관조차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손자의 부축이 꼭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내 두 발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산을 오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넘어지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어르신께 나눴던 것처럼 그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족욕, 발바닥 지압 3-5분, 꼼꼼한 건조와 보습, 보온. 이 세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시라고 이상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요. 늦더라도 모른 채 포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말 못했던 남자의 진심을 꺼내는 곳. 이곳은 당신의 오디오북 전혜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식사와 생활 습관, 그리고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되찾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상철 어르신이 일요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 선생님, 이제 누구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직접 일어나서 차를 끓였거든요. 손자가 잠에서 깼는데 깜짝 놀라더군요.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전 이제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발이 따뜻한 한, 나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어르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발끝이 조금 저리고 몸이 살짝 무겁고 그 익숙한 불편함을 노년이 원래 이런 거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당신의 두 발을 정성껏 돌보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부드러운 수건 한 장, 그리고 당신의 손,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만약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발걸음, 조금 더 안정된 몸의 균형을 느끼신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말 못했던 남자의 진심을 꺼내는 곳. 여기는 전혜진의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분들께, 아드님께, 남동생께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당신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픈 발을 참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이 방송을 통해 작은 희망을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엔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부부 사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